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마침내 인생관을 확 바꿀 때가 왔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대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가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라고 말했다. 이 책을 쓰는 현재 내 나이가 57살이다. 이제 막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었다. 이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한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신쯤 되면 이제 남에게 승인을 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중학생은 좋아요 수에 굉장히 신경 쓴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20대도 신경이 쓰여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 무엇이든 SNS에 올리며 그것을 친구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줄어들 나이다. 40살도 아니고 50살은 정말 먹을 만큼 먹은 나이가 아닌가?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자.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는 분명 신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의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 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일하고 운운하며 얕잡아 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곤 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가소평가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50세가 넘으면 이런저런 욕망도 차츰 수그러 들기 시작한다. 나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다.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소유하고 싶지 않다. 특히 옷이 그렇다. 출근할 때는 이 셔츠를 입어야지, 속옷은 이 사각 팬티를 입고 양말은 이걸 신고, 이렇게 필요할 때 입을 옷을 정해놓으면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옷을 여벌로 몇 벌 사놓으면 평생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기호품도 마찬가지다. 나도 약간 고가의 기계식 손목시계가 있는데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할 때만 그 시계를 찬다. 하지만 평소에는 흔한 전자시계를 애용한다. 먹는 음식도 매일 아침 식사는 이것이라고 메뉴를 정해놓았다. 금전욕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저금이 있으면 더 억척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 나이가 아닌가. 50세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또한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루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대인 특유의 감정이라 보고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나는 그 책에서 현대는 누구나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원하는 시대다. 한편 사회도 그 요구에 부응해서 사람들이 실증내지 않도록 점점 더 자극을 제공하며 고도로 자극적으로 변해간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극이 많다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에 저항해서 살아남으려면 옆에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발견해가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을 썼을 당시 나는 이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정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믿었다. 일이 없어지고 눈앞에 자유시간이 펼쳐졌을 때 인생을 즐기는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50세가 넘어서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나는 지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철학과 교육학의 공적을 세운 버트런드 러셀의 사고방식을 참고했다.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러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손꼽힌다. 러셀은 러셀의 행복론의 지루함과 흥분이라는 장에서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한 생활이라고 했다. 위대한 책은 한결같이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생애에는 하나같이 지루한 기간이 있다. 위인들의 인생도 두세 번의 위대한 순간을 제외하면 늘 흥분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다. 또한 러셀은 지루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강한 자극만 추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는 차라리 실속 있는 지루함이 낫다고 믿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귀신도 뱀도 아니다. 일부러 나를 해하려는 나쁜 사람은 없는 법이다. 사람이 두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잘 교제하는 게 어떨까? 나 자신도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다. 나 역시 학생이나 20에서 30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중요시하라고 한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살다 보면 인간들이란 하나같이 성가신 존재야. 좌우지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 하고 느끼는 일도 종종 있다. 더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 라는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하다. 몰리에르의 희곡 인간 혐오자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누구나 약간의 인간 혐오는 있다. 50세를 넘으면 그런 인간 혐오를 받아들이고 인간을 멀리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인간 혐오도 성숙의 한 형태인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려고 무리해서라도 사회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해온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지 않고 지나쳐 버려도 된다. 만일 내 안에 인간 혐오의 기질이 있다면 중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언짢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50세가 지나 인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애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한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상상의 세계에서 관심을 둘 대상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팬이 되는 방법도 있다. 오래전 한류 붐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일본 중년 여성 사이에 윤사마 배용준의 인기가 폭발했었다. 당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광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곤 했다. 30에서 40대에서 70대까지 팬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단히 행복해했다. 배용준이 일본에 올 때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세한 한국 관광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한국까지 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에 활기가 돌고 살아갈 힘이 솟는다. 여성들은 이런 연애 감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더 잘 활용하는 것 같다. 여성 호르몬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당시에는 윤사마를 쫓아다녔더니 내 피부에 윤기가 생겼다. 라는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의 팬이 되는 것으로 연애 에너지가 눈을 뜬다. 즉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가 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연애 에너지를 잘 살려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는 여성이 많다. 50세가 넘어서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이성에게 끌리는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나이가 신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련한 축구선수가 경기를 뛸 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 같다.
90분간 계속해서 뛰기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서 골을 넣을 수는 있다. 그처럼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을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은 순간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밀려온다. 물론 좋은 친구는 있는 편이 좋겠지만 나는 사실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낄 때가 더 기분 좋다. 지금까지 CD를 들으면서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 혼자임에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묘한 기쁨에 빠져들곤 한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을 읽다 보면 나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굳이 교류하고 싶지는 않다.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람들과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요한 페터 에커만의 게테와의 대화를 읽으면서 당신도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했었군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접수했으니 괜찮아요, 게테 아저씨 라고 속삭여본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머리가 이상해지죠. 당신의 생각은 조금이나마 내가 알았으니 편히 쉬세요, 니체씨 라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면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감사하다. 이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50세를 넘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또 한 가지, 물론 50세에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는 정력 선용이라는 말을 중요시했다. 즉 강한 훈련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의롭고 선한 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어떨까?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사이토 다카시 지음 황혜숙 옮김 센시오 출판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였습니다. 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50세는 한 장의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한 기회입니다. 책과 함께한 시간,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열정과 용기를 얻고 나를 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며 삶을 더욱 새롭고 빛나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